지금 파일에서는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을 지나가는 온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기압과 저기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것. 고기압은 주변보다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비교해서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 혹은 76cm 수증기 높이라고 알고 있는데 1기압보다 크다, 작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보다 공기가 압력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보면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저기압이 존재를 하면 바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불지요. 근데 지구는 역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도 바람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 180페이지 보면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압력이 높으니까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생겨나요. 하강기류가 생겨나요.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으니까 상승기류가 생겨나요. 상승기류. 그리고 고기압은 하강기류, 이렇게 공기가 눌러서 내려오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우리 교과서는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본 걸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웃는 모습의 눈을 하나 그려서 요걸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가는 이러한 바람이 불어요. 눌러서 이렇게 불어나가는 형태. 근데 저기압은 똑같이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되 이번엔 저기압은 바람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입체적인 바람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 이제 일반적으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알게 되겠죠. 근데 고기압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기압이 높고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구름도 없어지는 판이죠. 주로 고기압의 중심부는 맑고 고기압의 주변부는 구름이 조금 흐린 상태지만 맑은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기압은 구름이 생겨나면 비가 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주로 온대성 저기압을 알아보는데 온대성 저기압은 아까 전에 그렸던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은 이제 그림을 좀 정확히 그려보면 저기압의 중심부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이쪽이 한냉전선, 그 다음에 이쪽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한냉전선은 저근형 구름이 있다고 배웠고 온난전선은 측은형 구름이 있다고 배웠고 한냉전선은 비가 오는 구역이 이렇게 좁아요. 온난전선은 비가 오는 구역이 넓어요. 이렇게 넓게 그렸어도 여기는 강한 비가 내리고 여기는 약한 비가 내리고 또 한냉전선이니까 여기는 찬 공기가 되겠고요. 여기도 찬 공기가 되겠는데 이 안쪽은 더운 공기가 되겠죠. 더운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날씨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일기예보 수행평가 때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날씨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따뜻한 공기 속에 있고요. 여기는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찬 공기 속에 있겠네요. 여기는 약한 비가 내리고 찬 공기 속에 있겠네요. 재밌는 점은
온대성 저기압, 특히 우리나라 지역의 온대성 저기압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대신 지역은 이동하지 않겠죠. 지역은 이동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혹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지역은 언젠간 이 속에 들어오겠죠. 이 지역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날씨가 바뀌는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81페이지에 보면 요런 내용의 응용을 할 수 있는 입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역과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있는데 X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역이니까. 하지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서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이동했으면 얘는 비가 왔다가 비가 그쳤겠죠. 얘는 까만 선일 때는 따뜻한 공기였다가 비가 오고 파란 선일 때는 비가 오고 찬 곳이 되겠죠. 얘는 찬 곳이었고 비가 약했겠지만 지금은 파란색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겠죠. 이처럼 움직이는 것을 예상하여 온대성 저기압에서 각 지역, 각 지점별로 날씨를 추정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일기예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8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온대성 저기압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이게 전선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되는 이러한 저기압을 우리는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태풍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기압에 전선이 없어요. 저기압인데 전선이 없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발달하는 저기압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크고 바람이 세고 특정 규모 이상일 때 태풍 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80과 181페이지 그림과 각각의 예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